오늘 우리 K증시는 새벽 뉴욕 증시 혼조세 마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여간 이런 거는 또 어찌나 정직한지.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 이렇게 이제 개장을 했는데, 그러다가 현지 시간 수요일 밤, 우리 시간으로 오전에 그 트럼프와 해리스 TV 토론 생중계에 우리 K증시도 완전히 막 널뛰기를 막 하다가 결국은 또 널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둘 다. 아니, 널뛰기를 했으면 어느 한쪽이라도 위로 올라가야 맞는 거 아니냐. 그게 널뛰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요. K증시 널뛰기는 항상 결말에 둘 다 바닥으로 철퍼덕 떨어지든가 아니면 중간에 널이 뚝 부러져서 둘 다 뒤로 나자빠지는 결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K 널뛰기입니다. 하여간 오늘 TV 토론에 대한 우리 K증시 널뛰기 중계는 조금 이따가 하이라이트 위주로 전해드리고요. 일단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 가운데 우리 K증시랑 동조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스닥은 그래도 상승 마감인데, 우리는 또 왜 개장부터 그 모양이었냐. 일단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나스닥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강세. 특히 이제 테슬라의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던 중국 판매 대수가 넘사벽으로 잘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경우는 블랙웰 출시 지연에 대해서 이제 이미 내년치 물량까지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블랙웰이 완전히 나가리가 되지 않는 이상 늦게 나온다고 해서 아쉬운 거는 그거 계약한 고객사들이지, 엔비디아는 뭐 깝깝할 게 없다. 그냥 조금 늦어도 워낙에 성능이 저세상 레벨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 이런 기대감이 다시 재생된 덕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미국의 대표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이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으로 3등으로 그냥 남은 거 주워 먹던 그 마이크론이 현재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열심히 수율 잡느라고 바쁜 HBM3E 12단 샘플을 마침내 출하했다는 소식. 이렇게가 바로 미국 나스닥 지수를 들어올린 삼각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삼성전자는 또 아쉽게도 소외가 될 수밖에 없었죠. 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도 역시 코스피에서 1조 원 가까운 매도세를,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트럼프하고 해리스 TV 토론 결과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비중 확대가 들어오긴 했는데, 참 이제는 우리가 미국 대선 결과는 뭐 보기도 전에 중간중간 여론조사에 따라서 오늘은 트럼프 트레이드다, 오늘은 뭐 해리스 트레이드다, 그날 이런 변동성하고 싸운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또 미국 오밤중 텔레비에 나오는 두 사람의 그 토론회까지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주식 거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요. 이제 내일 뉴스에서 지난주부터 계속 어떤 경계 경보를 울려들었다시피 오늘 오전 10시 마침내 트럼프와 해리스 두 사람의 첫 TV 토론에 막이 올랐습니다. 일단 오늘 TV 토론은 트럼프가 지난 7월 말에 이제 바이든이 사퇴 선언을 하면서 해리스를 딱 지목하자마자 트럼프가 계속 나랑 토론하자고, 토론에 나와서 네가 왜 바이든의 후계자인지를 너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고, 그러면 너한테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지만 해리스 측에서 뭐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등등 계속 핑계를 대면서 여기 응하지를 않다가 이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마저도 이제 해리스가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되면서 결론이 나고 나서도 이제 TV 토론 방송사를 어디로 이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트럼프 해리스 양쪽 캠프에서 또 연락에 또 줄다리게 하다가 트럼프 측에서는 이제 뭐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좌파 언론인 CNN이나 ABC 말고 중립적인 CBS에서 하자고 이제 우겼는데, 해리스 측에서는 CBS에서 하면 난 안 간다고, CNN도 싫다고 계속 버팅기다가 결국 ABC 방송으로 잡히게 됐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트럼프 측에서는 일단 그래, 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서 경기를 해주겠다. 이미 TV 토론 전부터 이제 계속 해리스가 ABC 방송에서 TV 토론을 해야만 나가겠다고 한 것부터가 일단 편파적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오늘 TV 토론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아까 봤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앞에 진행자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마침 흑인 여성 그리고 남자 백인 앵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사회를 봤는데, 중간에 이제 어느 순간에인가 보니까 트럼프가 3대1로 싸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회자 두 명하고 해리스하고 셋이서 트럼프를 약간 코너로 몰고 가는 그런 장면도 또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트럼프가 뭐 말도 안 되는 걸 우겨서 뭐 이제 그건 아니죠, 뭐 이렇게 약간 셋이서 뭉친 그런 감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ABC에서 하는 TV 토론만 나가겠다고 해리스가 왜 그렇게 그동안 버텼는지 뭐 알겠다는 뭐 그런 여론도 조금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토론은 뭐 증시를 보면 딱 이제 승부가 벌써 갈렸는데, TV 토론이 거의 끝나갈 때쯤 미국 선물지수 일단 꼬라박았고요. 이거는 미실현 금융소득에 대해서 25% 과세를 추진한다는 해리스가 결국 이번 TV 토론에서 우세했다는 데 대한 어떤 절망적인 반응이 나온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K증시에서는 흔히 말하는 해리스 트레이드, 즉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이런 쪽이 이제 급등 나왔고, 그 다음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 송전 이쪽은 뭐 오늘도 강세인데
이게 어제 내일 뉴스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늦더위 때문에 정부가 여름철 다 지나서 이제는 가을철 전력 수급 대책까지 내놨다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와 반대편에 있는 그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 자기가 대통령 되면 곧바로 러우 전쟁부터 끝내버리겠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트럼프 트레이드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는 토론 후반부에 가서 꺾여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TV 토론 보면서 조금 소름 끼쳤던 게 지난주 내일 뉴스 그 외국계 리포트에서 해리스가 이번에 준비 단단히 해가지고 이제 자기 파트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고 자기 파트는 조목조목 치밀하게 답변 잘하고 대신 어떤 트럼프의 공격에 대해서는 이제 팔짱 끼고 방관하면서 더 해봐 이런 스탠스로 트럼프를 계속 기고만장하게 자극해가지고 자멸시키는 전략을 쓸 거라고 했는데 진짜 오늘 TV 토론이 딱 그랬어요. 트럼프가 지난 바이든 때처럼 무능한 인간이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왜 국경 폐쇄 안 하냐부터 감정적으로 자극할 만한 공세를 막 펼쳤는데 해리스는 오히려 완전히 포커페이스로 무덤덤하게 대응하면서 계속 트럼프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무시하다가 결국은 트럼프가 막 쓸데없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 감정적으로 오버페이스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TV 토론 전에는 워낙 트럼프가 말도 잘하고 또 이제 공격수 이미지다 보니까 해리스가 얼마나 수비나 방어를 잘할 건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 해리스는 오히려 공수 교대를 막 현란하게 구사하면서 진짜 준비를 많이 하긴 했구나. 해리스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캐릭터다. 이런 어떤 강력한 이미지를 완전히 이제 확립을 한 거고요.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오늘 TV 토론의 승자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해리스가 이겼다는 응답자가 63%로 트럼프 37%를 완전히 압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대선 당선 가능성 조사도 TV 토론 전에는 트럼프 52%대 해리스 46%였던 게 TV 토론 끝난 직후에 트럼프 해리스 49% 이제 동률로 그러니까 트럼프는 내려왔고 해리스는 그만큼 그대로 상승 효과를 차지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미국 민주당의 해리스 지지층에서는 완전히 오밤중에 막 축제가 벌어졌다는데 사실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뭐 유색인종, 이민자들 그리고 여성과 청년층 같은 어떤 그 사회적 약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번 해리스의 어떤 당찬 모습과 마침내 그 트럼프를 발라버리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그 쾌감과 대리만족과 함께 막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버렸다는 후문이고요. 드디어 해리스는 그 허니문 효과에 이어서 진짜 오늘 보니까 해리스가 대통령감이 맞긴 맞다. 대선 후보만큼은 우리가 또 잘 뽑은 것 같다. 정권 재창출 가자. 이런 이제 해리스 대세론까지 등에 업고 지지자들의 기가 완전히 풀로 충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TV 토론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첫 TV 토론이기 때문에 대선에 큰 의미를 두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그냥 트럼프는 약간 좀 방심했던 것 같고 해리스는 그동안의 신비주의를 깨는 김에 철저하게 준비된 자세로 임했다는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음모론이 빠지면 섭섭하죠. 현지 SNS에서는 해리스가 어떻게 저렇게 모든 분야에 해박하고 국내외 정세에 밝은 사람이었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정말 AI처럼 답변을 잘할 수가 있냐. 이거는 뭔가 준비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저런 정도의 지식과 어떤 언변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으면 왜 진작 바이든 정권 내내 부통령으로서 그 흔한 단독 인터뷰 공식 석상에서 그 연설 한 번을 제대로 안 했으며 또 이제 최근에도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된 이후에도 왜 계속해서 그 언론 인터뷰를 피해왔냐. 이제 이런 의문에서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음모론의 행선지가 바로 이게 그림 보시면은 해리스가 오늘 하고 나온 그 진주 귀걸이에 대해서 이게 미국의 노바 오디오 이어링스라는 이렇게 진주 귀걸이 모양으로 된 이게 딱 끼면은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약간 보청기 같은 이런 장치인데 이거 트럼프 이거 해리스가 지금 끼고 나온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또 음모론이 터진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뭐 만약에 그러고 이걸 끼고 나왔다고 해도 사실 확인이 뭐 되겠습니까? 뭐 그냥 넘어가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내 귀에 도청장치 이 음모론에 따르면 해리스가 이번 TV 토론에서 질문이나 뭐 답변할 때 누가 읽어주는 내용을 지시대로 그대로 우리 예전에 그 탁재훈 형님이 나왔던 아바타 소개팅처럼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 같으면은 그 트럼프가 말도 진짜 빠르고 진짜 거기 대거리 하려면 안 그래도 정신도 없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누가 얘기하는 거를 귀에다가 들리는 거대로 또 똑같이 대답을 하려면 그게 더 헷갈려가지고 막 나 중간에 갑자기
게슈탈트 붕괴 현상처럼 막, 으악! 하고 폭발해가지고, 그냥 이거 빼가지고 나 던져버릴 것 같은데, 귀걸이든 뭐, 코걸이든. 그런 걱정하지 마. 아주 무관한 시간. 너나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 포함 이틀만 더 버티시면은 추석 연휴에 우리가 돌입을 합니다. 물론 이번 추석 뭐 명절 비용으로 돈이 필요한 분들은 이미 다 매도를 하셨을 거고, 그래야 이제 추석 전에 예수금에 돈이 들어오니까요. 근데 과연 지금부터 또 고민이 뭐 당장 추석 연휴 때 쓸 돈은 아니지만서도 과연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을 그대로 놔두고 연휴를 들어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랬다 괜히 연휴 끝나고 돌아왔는데 다 녹아 있으면 아까우니까 일단 지금 팔아가지고 빼놓고 그 다음에 연휴를 맞이하는 게 좋은지, 이게 또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 그런 차원에서 간밤 미국의 장기채, 은행주, 유가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 모두 일제히 급락한 거는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에 돌입할 것이라는 그런 시그널로 작용을 한 거, 요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뭐 원유 가격만 떨어진 게 아니라 경제를 웬만한 경제학 박사보다 더 잘 예측한다고 그래서 닥터 카퍼라는 구리 박사? 이런 애칭으로 불리는 그 구리부터, 그거랑 또 비슷한 위상인 알루미늄, 그 다음 이제 프리셔스 메탈에 해당하는 팔라듐하고 백금, 그 다음 2차 전지 소재로 쓰이는 니켈, 아연, 납 전부 다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급락이 일종의 예고편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게 LNF를 비롯한 양극재 업체들 대부분은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하지 않았던 게 지금은 오히려 이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 왜 한때는 그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경우는 수직 계열화를 하면 무조건 그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이익이 발생할 때는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로 맨 위에 쪽으로 수익이 쭉쭉 상향 이동해가지고 거기로 다 모이는 구조지만, 손실이 날 때도 결국 그것까지 다 위로 다 올라가서 빨아들이는 구조죠. 그래서 하여튼 알고 보니까 뭐 까고 보니까 뭐라고 또 에코프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 좀 겨우 반등했다고 또 아메바처럼 이제는 다시 전성기가 왔네, 왕의 귀환이네, 이런 사람들이 또 기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유가 급락 얘기하다가 또 이제 아메바까지 갔는데, 오늘 참 이 소식도 있었는데, 부산 백스코 지하주차장에서 전기 자전거 배터리에 또 불이 났는데, 다행히 요거는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곧바로 스프링클러 작동하면서 화재를 일단 1차 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소방당국이 출동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배터리 통째로 물에 푸렁 담궈가지고 10분 만에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전거는 왜 저렇게 지하에 들어가 있냐? 바로 이제 충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가는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 분명히 지금 중동에서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휴전 협상도 완전히 이제 무기한 답보 상태에 빠진 그런 상황에서 매일매일 진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사일로 안부 묻고 하루를 시작한다는데,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에 지상군 투입 작전까지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가는 왜 떨어지냐고요. 아니, 유가 상승 요인 중에서 제일 확실한 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걸 어떻게 무시해. 근데 이번에는 여기 그 중동의 탑3 산유국 중에 하나인 이란까지 엮여 있는데,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왜 유가 상승에 도움이 안 되고 있냐. 지금까지 중동에서 전쟁 터졌는데 전쟁 중에 유가가 60달러대인 적이 과연 있었냐. 거기다가 마침 이제 오늘 또 미국이 9.11 기념일인데, 정말 그 소녀 감성보다 더 기념일 이런 거 따지는 거 좋아하는 테러 단체들이 혹시라도 사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지금 미국 펜타곤까지 어쨌든 긴장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도 왜 유가는 간밤에 또 3%나 떨어졌냐?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당연히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이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 다음 주 FMC를 앞둔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공작이 아닌가 의심이 좀 강력하게 드는데, 일단 7월 달에 그걸로 한번 재미를 봐가지고, 뭐 사실 그때만 해도 연준이 9월 아니면 11월 이렇게 금리나 둘 중에 하나는 할 건데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9월에 확실히 하겠다. 그리고 0.5% 빅스텝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지금 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공작이 통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0.25%가 아닌 0.5% 금리 인하를 또 얻어내려고 지금 유가를 후드려 패면서, 오죽하면 저러겠냐. 경기 침체 우려다. 이렇게 상품 시장에서 뭐 세 가지죠.
거의 뭐 제조업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예, 원유, 알루미늄, 구리 세 가지만 패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렇게 작업을 또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저는 듭니다. 근데 항상 이게 설마하다 뭐 사람 잡는다고 이번에는 또 제가 유럽을 봤더니 그 명품 기업들 그 구찌 운영사인 캐링하고 세계 최대 명품 그룹 LVMH 이런 데가 지금 52주 신저가로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일수록 최근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 매출이 작년보다 증가한 테슬라는 진짜 와 진짜 뭐 넘사벽 뭐 이거는 진짜 그걸로 부족하고 일론 머스크의 어떤 팬덤일까? 하여튼 아시아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떤 갬성 마케팅이라는 거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우는 아예 공산당 차원에서 반미 문화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시로 뭐 그런 선전 영화도 만들고 또 신화통신이나 환구시보 같은 데는 주기적으로 미국 통상 압박에 대해서 이기적인 놈들이라고 까는 그런 사설을 이제 내보내고 하는데 테슬라하고 애플은 없어서 계속 못 파는 지경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하여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 흔히 말하는 3조 호황이 있죠. 그러니까 저유가, 저환율, 저금리 이 중에서 지금 두 개, 저환율, 저유가 이 두 개 조건이 완성되고 이제 하나 남은 건 한국은행이 예정대로라면은 10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경우에 과연 경기에 호황이 올 것인가. 근데 우리 80년대 그 3조 호황 때는 주력 사업이 중공업이었고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환율이 낮으면 수출에 있어서는 교역 상대국이 완전히 대호황이라서 박리담회가 통하지 않는다면은 일단 그 기업들의 주가에는 하방 압력으로 환율이 낮은 걸 해석하는 게 요즘 트렌드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왠지 미국만 지금 연준 금리 인하 하기 좋게 뭔가 조건이 맞춰져 가고 있지 않냐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가솔린 가격. 근데 유가가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으니 연준이 적어도 금리 인하를 함에 있어서 이제 심지어 빅스텝 0.5% 금리를 인하를 할 생각이어도 만약에 미국 내 인플레이션의 그 절반을 차지하는 유가만큼은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환경이라는 거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자꾸 빈번하게 눈에 띈다. 그럼 역시 어떤 경기 방어주의 대표격인 통신 유틸리티 이쪽이 이제 교과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먼저 K통신 3사에 대한 모간 스탠리 분석에서 SK텔레콤하고 KT에 대해서는 둘 다 모두 견조한 펀더멘탈과 현금 흐름의 개선이 나타나고 또 앞으로 AI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도 모간 스탠리는 높게 평가한다. 거기다가 이 K통신 3사 그러니까 SKT, KT, LG U+ 모두 최근 밸류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는데 그래서 SKT랑 KT에 대해서는 둘 다 비중 확대 의견의 목표가는 SK텔레콤 65,000원에 KT 48,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LG U+에 대해서만큼은 반대로 비중 축소에다 목표가를 기존 9,000원에서 이번에 8,300원으로 후려쳤습니다. 우리 집 바로 옆에 LG U+, 그리고 또 바로 옆에 하이브, 그리고 또 바로 길만 건너면 아모레퍼시픽인데 주가가 다 왜 이러지? 이게 약간 뭐 비과학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풍수지리 하시는 분이 예전에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여기 이제 한강로 여기가 이렇게 뭔가 기운이 빠져나가는 한강 쪽으로 거기다 또 약간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래서 한강로 제일 시작이 어디냐면 대우빌딩 바로 앞이야 남대문. 그래서 거기서 쭉 내려다보면 뭐 국제상사, 뭐 남영라이론 하여튼 쭉 하여튼 자 건물값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K 유틸리티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노무라증권이 지금 유틸리티가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SK 그룹 내에서 유일무이한 LNG 독립 전력 생산업체 SK ENS랑 이 SK 이노베이션을 합병시킨다는 이 상황에서 일단 합병의 장점을 노무라증권에서는 따져보는데 새로운 합병 법인은 태양광, 풍력, LNG, 화학 및 도시가스 사업을 총괄하는 다중에너지 스펙트럼을 가진 거대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점이고 이제 SK ENS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SK 이노베이션의 주당 순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목표가 12만 원에 투자 의견 매수로 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K 계열사 가운데서 오늘 모처럼 급등 나온 SKC에 대해서 사실 뭐 딱히 해리스 트레이드 수혜로 보기에는 워낙 수급 불안이 오래 지속되다가 오늘 마침 해리스 TV 토론
보다가 갑자기 각성 효과가 뭐 몰린 것으로 저는 보고요. 하여튼 JP모간이 SKC의 유리기판 사업 일정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생산 일정을 시작하고 내후년 2026년부터 대량 생산할 계획이다. 그래서 연간 12만 제곱미터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약 50%의 에비타 마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신에 초기에는 제조 공정의 복잡성, 요거는 이제 결합이나 배선 등을 감안해서 수율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성공적인 램프업 후 SKC 이제 사측에서 제시한 공정 수율 목표가 40에서 50% 수준으로 설정됐는데 이게 이제 JP모간에서 2026년에서 2027년 기대치 70까지 올라오지를 못할 걸로 본다. 그래서 SKC 투자 의견 언더웨이 즉 비중 축소의 목표가 92,000원으로 콜했습니다. 하여간 2차 전지 특히 그 유튜브나 경제연구소 그딴 추천주들은 틈나는 대로 올라올 때마다 하여간 부지런히 비중 축소해가지고 결별할 준비를 하고 통수를 먼저 쳐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나마 속풀이라도 되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 목요일 드디어 이제 추석 연휴 D-2일 그러면서 또 오늘 밤 CPI에 대한 우리 K증시 외국인들이 과연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 뭐 그냥 주는 대로 그대로 떡이든 매든 그냥 받아내야만 하는 날이 내일이고요. 그럼에도 또 금요일 밤에 미국 고용지표가 대기 중이라서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뭐 굳이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비싸진다고 해서 서둘러서 한국 주식을 사서 비중을 늘리려는 그런 정성은 지금 아예 안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민주당이 추석 전에 금투세 2년 유예 방침을 공개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이거는 지금 여의도에서 이제 풍문으로 돌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만약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면 굳이 지금 이 카드를 써먹기에는 좀 아깝죠. 연말로 가면 본인 뭐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뭐 재판도 있고 해간 그때는 딜할 건수가 더 많아지는데 굳이 이걸 왜 지금 쓰냐는 거죠. 하여튼 내일 9월 12일 목요일 정부 보도자료가 자원개발 산업의 미래를 만난다 요건데 사실 뭐 추석 연휴 앞두고 크게 귀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 차라리 내일 한국과 필리핀이 핵심 공급망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및 에너지 협력 강화 발표 이게 더 뉴스플로우에 타서 관심 받기가 좋죠. 다음 내일 농식품부가 추석 연휴 가축 전염병 발생 대비 요걸 실시하는데 하여튼 매년 이제 명절 때만 되면은 가축 방역도 큰 테마인데 설에는 좀 날씨가 춥다 보니까 추석 이때가 더 요게 유효하죠. 그다음 내일 해수부의 추석 연휴 기간 중 차질 없는 항만 서비스 제공과 안전 관리 강화. 이거는 증시에서 스마트 항구, 콜드 체인 이쪽. 그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우리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또 내일 금감원이 국민연금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 관련해서 외국계 투자사들을 대거 함께 이 논의에 참여시킬 예정인데 이제 이 자리에서 최근 그 두산, SK 등이 그룹 재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멀쩡하게 돈 잘 버는 회사를 부실한 회사랑 지들 맘대로 합병시키려고 하니까 주주들이 뭐 반발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금감원이 직접 나서가지고 상법상 이사의 그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등 기업 거버넌스 관련한 논의를 국내외 투자자들과 함께 갖는 자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내일 밤 미국에서 이제 오늘 밤에는 CPI고 내일은 PPI 즉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 내일은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일 밤 미국에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오는데 이번 주는 고용지표가 금요일 밤에 나오니까 그거는 어차피 우리 추석 전에 마지막 거래일 다 끝나고 나오니까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고용지표인 셈이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